스쿨포유 학습 더하기 진로 특강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30분이고 또 평일 오후 4시라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보거나 뭐 본인이 위치와 상관없이 접속을 할 수 있을 거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도 온라인으로 특강 많이 진행을 해보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산책하시며 듣는 분도 계시고요. 퇴근 못 하셔가지고 회사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선 우리가 얘기 나눌 때 그 소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채팅창에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팅커벨 보드에다가 궁금하신 점 남겨놓으시면 제가 2차 시, 3차 시 앞으로 두 번 더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오늘은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것처럼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내다봤을 때 어떤 직업들이 유망할까? 게다가 그냥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스쿨포유를 듣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직업 쪽으로 좀 선택을 생각해 봤을 때 유리할까? 유리하다기보다는 좀 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하고 학생분들이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실수록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같이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너무 어려운 얘기부터 하면 우리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림이 두 장이 있어요. 왼편에 보이는 거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작품이고요. 오른편에 있는 거는 고흐의 자화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아시다시피 물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 고흐는 자기 자화상을 엄청 많이 남겼어요. 왼쪽에 있는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는 1665년에 그려진 작품이고요. 지금 반 고흐의 작품 같은 경우는 1889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보실 때도 어때요? 완전히 그림이 화풍이 다르죠? 왼쪽 그림은 정말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녀가 머리에 두르고 있는 천의 구김까지도 되게 정밀하게 묘사를 하려고 했고 또 진주 귀걸이도 한번 보세요. 귀걸이 보면 와 진짜 빛이 빛나는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1889년에 그려진 반 고흐의 자화상은 실제로 배경도 그렇고 좀 정밀한 표현보다는 자기의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같은 거에 좀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술도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변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변했냐 하면 요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826년인데요. 이때 사진기가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진기가 딱 나오자마자 어때요? 화가들이 야, 나 진짜 이렇게 세밀하게 묘사해서 사진처럼 정말 진짜 앞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자세히 그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진기 나오고 나니까 화가들이 야, 이거 더 이상 사진기가 실사를 딱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따라잡을 수가 없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인상파라든가 이런 쪽, 즉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금 스쿨포유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냥 현재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 즉, 조금 더 앞날을 내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니면 관가하고 있는 거,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잘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과학기술의 발달입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진로뿐만이 아니라 직업 세계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아마 TV나 이런 데서 보셨을 때 그
요즘에는 뭐냐면 이제 생성형 AI다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인공지능 덕분에 직업을 새로 갖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이런 거를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요거는 과학기술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미래 직업을 볼 때도 요런 거를 한번 꼭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진짜 미래 직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도 아마 새로 나온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나온 프로그램 이런 것들 가지고서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술 같은 걸 두려워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지금 스쿨포유에 있는 친구들도 습득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과 관련된 경험은 어디 멀리 가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있는 공간에 컴퓨터면 컴퓨터, 뭐 스마트 기기면 스마트 기기 같은 것만 있어도 얼마든지 경험해보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자기가 얼마나 기술을 습득해봤고 경험해봤느냐가 미래의 경쟁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그 청춘 예찬이라는 책에서 했던 말이에요. 100명의 아이들이 한 방향으로 뛰면 진짜 1등 한 명밖에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로 시험 점수 아니면 출신 학교 등등등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일렬로 서기를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한 방향으로 간 경험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 과학기술의 새로운 기술의 개발, 새로운 기술의 발견 또는 발명에 의해서 정말 각자의 방향으로 뛰면 모두 1등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 크리에이터들도 있고요. 또는 여러 프로그래머들도 있고요. 또 아까 보셨던 우리 스쿨포유에서 질문 어디다 하라고 그랬죠? 팅커벨에다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난 지식을 갖춰서 아주 대단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친구들끼리 대화를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익명으로 서로의 의견을 좀 잘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기술을 만든다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각자의 방향으로 뛰려면 일단 자기 방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유망 직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유망 직업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나의 상황 또는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일단 그것 외에도 그렇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제한 조건이 많이 있더라도요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가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유망 직업 그러면 언론이나 아니면 여러 신문 기사 또는 인터넷 기사 같은 곳에서도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미래에 사라질 직업은 뭐고 살아남을 직업은 뭐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을 지금 5개씩 이렇게 나눠놨죠? 근데 한번 우리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즉 미래에 유망한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아무리 뛰어난 미래학자라도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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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라고 딱 직업명을 찍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만 그 직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한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로를 설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 또는 나에게 맞는 방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선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라질 직업과 살아남을 직업의 공통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요. 우선 사라질 직업 보시면 뭐 번역가, 캐시어는 이제 어 뭐 물건값을 계산했을 때 그 값을 받아서 계산해 주는 거. 근데 솔직히 요즘에 캐시어가 실제로 현찰을 내는 사람들 많지 않죠? 신용카드 사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캐시어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리. 여기는 이제 격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정리하는 사람들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또 공장 근로자가 4위가 됐어요. 이제 저 공장 근로자는 모든 근로자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순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로봇 같은 게 등장해가지고 벽돌을 나른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위험한 일들을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공장 근로자가 사라질 직업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서, 우리 개인 비서 하나씩은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에 일정표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스케줄러 없는 사람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나에게 언제 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해줘도 내가 스스로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저 비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사라질 직업의 공통점은 이런 것 같아요. 단순한 직업 또는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것. 그런데 살아남을 직업을 한번 보시면 연예인. 우리는 벌써 딱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에 연예인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연예인은 자기만의 뭔가 독특한 재능이라든가 좀 특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갖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작가나 여기서 말하는 작가는 뭐 시나리오 작가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가지 연극, 영화 등등등의 다양한 내용을 구성해보는, 즉 상상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영화 감독, 또 운동선수, 그 운동선수는 당연히 스스로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직업이겠죠. 화가나 조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살아남을 직업도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하게 침범은 받고 있어요. 하지만 사라질 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직업들의 특징은 뭘까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즉 우리의 높은 지적 수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얘기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들어간 직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걸 이제 정리해 본 게 요거예요. 사라질 직업은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것, 반복적인 일만 하는 거. 요런 게 이제 사라질 직업에 들어가죠. 사라질 직업에 포함이 되죠. 정교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큰 거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사라질 직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통이라는 거의 의미는 꼭 내가 어떤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줘서 서로 뭔가 대화를 하고 이런 소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어요. 시인이라는 직업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떤 시를 읽었을 때 그 시인을 만나지 않아도 그 시인이 써놓는 그 시 글귀에서 많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걸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는 직업. 요런 직업이 바로 소통이 필요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지될 직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인간의 교육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라는 것에 빨간 글씨로 이제 저희들이 표시를 해놨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내고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직업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가 소통을 하고 누가 창조를 잘할까요? 우리 소통 능력, 말 잘하는 능력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도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설 내용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또 정말 많은 간접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간접 경험은 당연히 독서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학생들이 독서는 많이 안 하지만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한번 접해 본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저는 우리 스쿨포유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다른 친구들과 물리적으로 만나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내가 나의 상상력,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그 직업이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성해낼 수도 있어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우리는 스쿨포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일반인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요. 뭐냐 하면 앞으로는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처럼 회사라는 공간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꼭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학년이 어릴수록 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재택근무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 재택근무가 용이한 직업, 이렇게 용이한 직종이라고 되어 있죠. 그와 관련된 직종들을 한번 보세요. 1위가 컴퓨터 수학 관련, 뭐, 아마 예상하실 거예요. 그죠? 컴퓨터랑 또는 수학 관련이라는 건 계산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도 있을 테니까, 꼭 굳이 내가 회사라는 공간에 가가지고, 또는 공부를 할 때도 꼭 대학이나 고등학교라는 교실에서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없어요. 어디서 공부를 하든 내가 저기에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공부했느냐가 중요한 거고, 자, 교육 훈련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교육과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훈련은 실제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또 민방위 훈련 이런 것처럼 어느 장소를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얼마나 숙달되게 익힐 수 있는가라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꼭 장소가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자, 법률 서비스 마찬가지고요. 기업과 금융영업. 우리 금융영업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 이해가 확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은행 가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쵸? 재택근무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은행도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 같은 어플 이런 것들 이용해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관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회사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우리 스쿨포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택근무가 용이한 직종이요. 사실 저기 써 있는 직종은 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직종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런 직종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재택근무 어려운 직종이라든가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종을 보면 앞서 우리가 말했던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쿨포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유망 직업이라고 해서 많은 곳에서 발표하는 직업들이 있는데 꼭 저 직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저 직업이 갖는 공통점, 그렇다면 그 공통점을 찾아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표 왼쪽에 보시면 유망 직업 15선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내용을 쫙 볼게요. 사물 인터넷 전문가. 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진짜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핸드폰 어플로 시동을 걸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자,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사물 인터넷 전문가,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전문가들. 자, 이 사람들 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보보호 전문가. 이거는 해킹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되기 위해서 꼭 저 학과를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저 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꼭 출석을 해서 현장에서만 배워야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를 공부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는데 다 어디서 얻는지 아세요?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또는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커뮤니티.
뭐 깃허브 뭐 이런 곳에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내가 질문하고 그 사람들이 답변해주고 또 내가 모르는 기술이 있거나 새로 나온 기술이 있으면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런 지식을 습득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로봇공학자, 자율주행 전문가, 스마트팜 전문가, 환경공학자 아마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저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항상 미래 유망 직업이라고 하는데 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프리랜서라든가 아니면 팀이라든가 회사가 구성이 되어 있어도 그냥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정보, 학습을 하기 위해서도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서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저런 직업을 꿈꾸지 않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측한 미래 직업 10선도 한번 보세요. 가상공간 디자이너, 윤리기술 전문가, 디지털 문화 해설가, 프리랜스 바이오 해커, 사물 인터넷 데이터 분석가, 우주여행 가이드. 자, 우주여행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주여행 가이드라고 해서 여행 가이드처럼 우주여행을 꼭 따라가야 될까요? 아닐걸요. 실제로 우주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다 무선으로, 즉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화면을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듣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온라인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개인 컨텐츠 큐레이터라든가 생태보건 전문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직업일 수 있지만 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특별한 전문 지식을 좀 쌓아야겠다라고 하면 그 전문 지식을 쌓는 방법은 어, 저걸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운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저런 일을 하려면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앞으로 저렇게 뭐 예를 들면 미래에 예측 가능한 직업들 뭐 이런 직업들을 나중에 진짜 직업으로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첫 번째는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 일단 공부를 할 때 아주 협소하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학이라도 점수를 올려야지, 영어라도 점수를 올려야지 이렇게 어떤 특정 과목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또는 내가 어디에 흥미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민을 혼자서 하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도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한 직업인지.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나와 있는 미래 직업 10선 중에서 이렇게 해볼까요? 프리랜스 바이오 해커 뭐 이런 직업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이거 미래의 직업이에요. 그럼 현재 프리랜스 바이오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없을걸요? 찾기 너무 힘들걸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저와 유사한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는 어떤 직업을 딱 정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책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직업을 확인해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보통 좋아하는 거 해야 되느냐, 잘하는 거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에 우선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밖에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막 찾아보면 여러 직업이 되게 마음에 들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미래 유망 직업은 나중에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관련된 유사 직업은 뭐가 있는지를 사실 어느 장소에 있던 시간이 언제이건 여러분들은 다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매체들을 이용해서 또 책을 이용해서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정보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막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로운 직업 몇 개만 정해가지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들을 하나 딱 정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깊게 파들어가 보고 정리를 좀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미래 유망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요. 자기는 뭐를 되게 좋아하느냐면 판타지 소설 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판타지 소설 같은 것들을 영화로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 나와 있는 분장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실제로 그런 특수 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 있으면서도 나는 나중에 특수 분장사가 될 거예요. 라고들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의 유망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요즘은 특수 분장이 아니라 진짜로 분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장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아주 감쪽 같아서 실제로 분장한 것 같구나라는 걸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뭘 공부했느냐면요. 일단 포토샵 일러스트라는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와콤이라는 거를 사가지고요. 와콤 아마 그림 그리는 분들은 알 거예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또 거기에 색도 입힐 수 있고 그거를 컴퓨터 그래픽화 할 수도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랑 하드웨어들을 익히더니 실제로는 특수 분장 효과를 내는 특수 효과 쪽에 관심을 가져서 자기만의 유망 직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관심 있는 것들을 찾아야 우리가 앞에 아까 말씀했던 같이 얘기 나눴던 각자의 방향, 즉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즉 미래 유망 직업은 앞으로 이런 직업이 유망합니다. 즉 앞에 우리가 봤던 이런 직업들을 딱 나열해 놓고 자 여러분 그냥 빅데이터나 정보나 컴퓨터 열심히 하세요. 이건 진짜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컴퓨터는 나중에 접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코딩을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더 큰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 그게 컴퓨터 또는 과학기술과 접목이 됐을 때 진짜 미래의 유망 직업을 갖게 될 텐데 그 미래 유망 직업은 어쩌면 나 혼자만 하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인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유튜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똑같은 분야이지만 나의 즉 나만의 미래 유망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미래 유망 직업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래 유망 직업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직업이야. 자, 그런데 내가 잘하려면 거기에 대한 관련 지식이 깊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흥미로운 걸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흥미로운 거를 조금씩 더 깊게 알려고 노력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상관없어요.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가까이서 그런 의견을 같이 대화해 줄 사람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은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스쿨포유 같은 곳에서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적성을 파악하는 어떤 검사에서 정해진 대로 어떤 길을 가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흥미로운 거를 찾아서 그쪽을 한번 깊이 있게 그리고 나중에는 과학기술하고 한번 접목해봐야지 컴퓨터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하고 접목해봐야지라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 찾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컴퓨터는 빼놓을 수 없어요. 따라서 나는 컴퓨터 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컴퓨터로 처음에는 자료를 찾아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서칭해보는 이것도 컴퓨터를 잘 사용하기 위한 첫 단추인 것 같아요. 친숙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습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다거나 또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무언가 기술을 습득해 본다거나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결론은 이거죠. 여러분이 유망 직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남들이 모두가 하는 직업은 유망 직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누구나 하는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컴퓨터가 대체할 수도 있고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 이제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그런 유망 직업에 좀 다가가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30분이지만 이 30분이 그렇게 뭐랄까요? 긴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집중하기도 좋고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 때는요. 그렇다면 이런 나의 유망 직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꼭 대학이 목표일까? 또는 대학을 꼭 가야 될까? 그 외의 방법들은 없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을 몇 분 정도는 조금 오버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 진로 설계를 할 때, 그 다음에 진학 설계를 할 때 어떤 옵션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